하셨습니까? 네. 오늘 원래 순서는 그 오전에 오시자마자 뭐 몸풀기로 게임도 좀 하고 레크레이션도 좀 하려고 했는데 모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열띤 또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건너뛰고요. 그냥 대신에 이제 뭐 식사도 하셨으니까 배도 부르고 간단하게 뭐 저 몸이나 좀 이렇게 좀 풀어볼까요? 예, 그 박수 치시는 거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보셨죠? 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수가 뭐 어떤 박수가 치면은 어디에 몸에 좋을까 찾아봤거든요. 제가 한의사는 아닌데 이게 또 한방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혈자리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먹 딱 쥐시고 주먹 박수. 주먹 박수. 주먹 박수 막 치시면은 두통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두통. 예. 머리 아프신 분들 이거 많이 하시면 좋답니다. 예, 주먹 박수는 머리에 경혈을 자극을 해가지고 좋답니다. 저는 의사인데 예, 한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병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먹 박수 하시고 그다음에 요 손 봉우리 있죠. 손 봉우리를 이렇게 때리면은 요게 방광에 좋답니다. 예, 손 봉우리끼리 이렇게 봉우리 박수라는데 이렇게 때리면 방광에 좋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뭐 혹시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신다 싶으시면 이거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박수. 손가락 이렇게 마주쳐서 하시면은 여기가 요 끄트머리들이 전부 다 이제 요 머리하고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피로 회복에 좋답니다. 손가락 박수. 예, 그 다음에 자. 한쪽은 보재기하고 한쪽은 주먹 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때려주세요. 먹고 박수랍니다. 먹고 박수. 예, 먹고. 자, 주먹하고 보자기에 대해서 먹고 박수인데 이거는 폐하고 심장이 좋답니다. 예, 폐와 심장이 좋고 우리 손바닥 박수는 전체 경혈을 다 자극을 해서 장수를 한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를 또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요통입니다. 요통, 허리. 예. 저는 이제 부산대학병원의 그 재활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혁이라고 하고, 예, 아까 우리 남준 지사님께서 저를 레크레이션 강사로 하셨다고. 예, 겸사겸사. 오늘 말씀드릴 게 요통에 좋은 놈입니다. 요통 얘기 뒤에 보이시죠? 그래서 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뭐 말씀만 좀 제가 드릴 테니까 허리 안 아파 보신 분, 예, 자 허리 안 아파 보신 분, 이게 대단하십니다. 뭐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나가실 때 챙겨드릴게요. 한 뭐 60%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뭐 전 부분이 다 허리는 한 번씩 다 아파 보셨을 거예요. 감기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런 요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통이 있다 어떤 건지, 허리 아픈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요통이 생기는지, 어떤 질환들 때문에, 그리고 이건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운동,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면은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체 인구의 뭐 90% 정도가 전부 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두통당으로 빈도가 많고요.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프실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농사도 지으시고 뭐 일 거의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게 이제 요통입니다. 뭐 무릎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이거 보면은 위험한 분들 쭉 나와 있죠. 55세 이상. 자, 여기 55세 밑으로 혹시 계시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예. 그렇죠. 55세 이상 뭐 여자분들. 뭐 담배 피시나요, 혹시? 예. 담배 피시는 분들이 허리가 더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처럼 비만 사람들. 예.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또 소심하다 이런 분들도 요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일단 엄청나게 요통의 원인은 많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이렇게 잘 안 보이는구나.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밑에 보면 척추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척추관 협착증. 크게 요것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 몸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경추, 요 목 부분에가 7개 뼈로 되어 있고, 흉추, 요 등이죠, 등이 12개 뼈로 되어 있고, 요추 5개 뼈, 그리고 밑에 저 꼬리뼈 해가지고 크게 또 5개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허리 부분이 5개가 특히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추하고 그러니까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연골하고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디스크가 닳아가지고 튀어나오는 경우, 이게 주간판 탈출증이죠. 여기 보면은 큼지막하게, 예, 죄송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요게 이제 주간판 탈출증이거든요.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디스크가 있으면 제일 흔한 증상이 다리가 땡기는 거예요. 허리 아픈 것보다는 다리 땡기는 게 더 심합니다.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러버리거든요.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두 번째가 요 후방 관절증이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체중을 못 실어주니까 이 허리 뒤쪽에 있는 아래에 만나는 관절이 무리가 가죠. 우리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 보면 무릎 엄청 커져 있죠. 똑같습니다. 허리에도 관절이 와버리면은 관절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협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착증이 생기게 되고,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 전방전이증, 왼쪽에 있는 거 전방전이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허리가 앞으로 삐뚤어지면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또 좁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신경이 자꾸 눌리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몇 발짝만 걸으면 다리가 터져 나갈 듯이 아프죠. 그래서 쭉 걸고 앉으셔야 돼요. 아이고야 이러면서 한 정거장 못 걸어가지고 한 50m 가시다가 안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보신 아마 얘기들, 이게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허리 통증은 디스크다. 아까 보셨지만 디스크 아니더라도 엄청 얘기가 많죠. 그리고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지만은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온다. 안 그러면 아파서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아니면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겁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빨리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마비되니까 지금 당장 수술하세요. 여기 혹시 정형외과 의사분 계시나요? 네, 안 계시죠? 네, 아마 칼 맞을 건데.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이 겁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다 수술하라 합니다. 그럼 허리 아프면은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된다. 맞을까요? 이러면 허리 더 아픕니다. 온몸이 더 베기죠. 딱딱한 건데 반듯하게 누워 계실 필요가 없고, 이 무릎 밑에다가 베개 하나만 받치고 허리를 쭉 일자로 펴게만 해주시면은, 아무리 많이 아픈 분들도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한 반 정도는 허리가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반듯하게 누워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누워 계실 필요도 없고 2, 3일만. 또 침대 생활 좋지 않다가 이거 침대 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방바닥 생활 하시는 게 너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꼭 뭐 그렇다고 다 뭐 아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침대 사놔라 이런 하면 네, 안 되지만, 하여튼 침대 생활이나 조금 높이 해서 매트라도 이렇게 깔고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수술이 최고라더라, 뭐 무슨 수술 한다더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영이 좋다. 수영도 좋긴 좋은데요.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게 접영, 평영. 허리 아픈 분들은 접영, 평영 안 하셔야 돼요. 네, 잘못하면 허리 더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형하고 배영만 하시면 되고, 요가도 좋은데 무리한 동작 하시면 되고, 실내 자전거 타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통은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절반 이상은 좋아지니까 진짜로 일주일 정도만 푹 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요 4가지 자세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보고, 이 중에서 어떤 자세가 허리에 안 좋을까요? 잘못된 자세가 뭘까요? 3번. 자,
1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한 분 계시고, 자, 두 분 계시고, 2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3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 많으시네. 4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세 분 계시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안 좋은 자세는 4번입니다, 4번. 예. 제가 계속 아까처럼 짝다리 짚고 있죠. 예, 이게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 허리 체중을 분산을 시켜주는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서 계시는 것보다 반발짝 정도만 앞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면은 체중이 분산이 돼서 허리에 걸리는 압력이 생각보다 낮아집니다. 요 첫 번째 요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허리 아프실 때 엎드려 계실 때 이렇게 엎드려 계시면 돼요. 네, 안 그러면은 베개를 배 밑에다가 받치고 엎드려 계시고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제일 좋은 허리 아플 때 오늘 왜 허리 아프노 하실 때 저렇게 계시면 좋아요. 저렇게 하루 정도만 누워 계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자세는 허리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 특히나 좋은 자세. 다리 꼬지 말라고 하시죠? 예, 그냥 보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리 꼬고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척추관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다리 당겨지는 게 줄어듭니다. 올바른 자세예요 이게. 아까 허리 아플 때 누워 계시라고 했을 때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받치든지 하지 이거 다리 쭉 펴고 계시면은 허리가 움푹 이렇게 들어가 배가 들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허리 아래에 만나는 관절 부분이 더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요. 자, 이게 다 이제 올바른 자세들이죠. 무릎 밑에 베개 받치고 뭐 한쪽 다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시는 거 좋고, 운전 같은 거 하실 때나 의자 앉아 계실 때도 일자로 이렇게 우리 정자세로 다 앉아 있는 거 그게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다리를 뒤로 뺀다든지 안 그러면은 다리를 꼬고 계시는 게 체중을 분산을 시켜주고, 운전하실 때 보면은 이 엉덩이보다 무릎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실 때도 다리 지금처럼 그렇게 한 다리 올리고 계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뭐 집에 조그마한 대야 같은 거 있죠. 대야로 한쪽 다리씩 이렇게 올리고 계세요. 예, 앉아 계실 때. 그러면 그 허리 훨씬 좋습니다. 바로 서 계시는 것보다는 반발짝 이렇게 앞으로 내가지고 체중을 분산을 시키고, 그러면 책 몇 개 이렇게 받치고 계셔도 허리에 좋고. 급하니까 막 이런 물건 드시죠?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하면 허리 다 나가고요. 항상 무릎을 굽히가지고 허리를 숙이지 말고 허벅지 힘으로 최대한 잡아서 이렇게 드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급하다고 막 물건 이렇게 집어드시면 큰일 나요. 이래서 많이 오시거든요. 세수하실 때도 허리 이렇게 굽히면은 별로 안 좋겠죠. 한 발짝 앞으로. 한 발짝 앞으로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 발짝만 앞으로 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은 허리가 안 숙여지고 골반이 움직여요. 골반이 이렇게 줄였다가 늘었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는 고정이 딱 돼요. 항상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들이 뭐 아픈데 치료법은 많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있고 뭐 물리치료 이런 거 다 받아보셨을 건데요. 제일 흔한 게 약이죠. 근데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는 진통제 안 물란다. 진통제 먹으면 오래 못 살고 큰일 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통제라는 거는 원래 없습니다. 염증이 줄어드는 거를 진통제라고 그냥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지 않으면 절대 통증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염 진통제라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으니까 근육을 풀어주는 약도 쓰고, 여기서 항경련제라는 거는 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은 분들한테는 이 항경련제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오래 드셔야 돼요. 그냥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보면 그냥 저하고 친구입니다. 한 10년, 20년 이래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뭐 약도 많이 안 드리는데 그냥 뭐 이거 하나 그냥 계속 드세요. 평생 드시는 걸로 합시다. 이래서 한두 알씩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 드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속도 보호해주고 하니까
약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시술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허리에 주사를 놓거든요. 뭐 문제가 생긴 신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투시 현상에 투시를 하면서 바늘을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서 신경 주위에다가 넣어놓는데 이런 방법도 쓰고 전 안 되면 수술을 해야죠. 이게 뭐 주사는 여러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제 밤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발가락이랑 발목이 안 움직인다. 아이고야, 안 풀리네. 이럴 때는 수술하세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도 증상이 하나도 안 좋아질 때, 자, 신경 증상이 최소 2주간, 뭐 2주는 너무 빠르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셔도 전혀 통증이 안 없어지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이거는 뭐 다들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고, 물리치료는 크게 열치료 있고 전기치료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치료 따로 있고요. 자, 뭐 아쿠아로빅이라든지 뭐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자 엉덩이를 땅에 딱 붙였다가 살짝 들었다가 하는 운동이 허리에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 운동.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런 운동 많이 해보셨죠? 요런 당겨가지고 하는 거. 협착증 있는 분들 요 운동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당겨서 한 10초씩 번갈아 가면서 양쪽 다리 10초씩 하시는 게 좋고요. 허리 근육이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림 보셨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허리를 옆으로 갔다 갔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허리 굴리기. 이런 운동 좋아요. 두 번째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이렇게 몸통 밑에는 겁니다. 너무 뭐 과도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될 게 요새 보면 원탕 같은 데 올라가가 허리 막 비트는 거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그런 기계들 아마 있을 건데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허리에 무리도 많이 가고 근육 주변에 또 인대 이런 것들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몸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뒤로 돌아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반대로 한 5초 정도 이 운동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앉아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옆구리 스트레칭 네, 그렇죠. 옆구리 스트레칭 이런 거 좋고요. 허리 다리 스트레칭은 물 안에서 목욕탕 가실 수 있으면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이렇게 잡고 쭉 당기는 거 있죠. 요 이렇게 트지크 스트레칭 요거 자주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발바닥 많이 아프신 분들 계세요? 네. 발바닥 첫발 탁 내디딜 때 엄청 아프고 하시죠.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운동이 기본입니다. 이 운동만 잘 하셔도 약 안 드셔도 나아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이렇게 쭉 당겨지게 쭉 당겨지게 벽 잡고 천천히 한 10초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십시오. 이게 되게 좋고요. 한 2개월 정도 이상 하시면은 아마 족저근막염도 통증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도 이게 좋습니다. 골반 기울기 운동 아까 보셨는데 배를 불룩하게 냈다가 등을 딱 붙이세요. 이런 운동들 하시는 게 허리, 그 다음에 옆구리, 복근까지 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니까 요 운동을 좀 하시고 그냥 무릎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 손바닥 넣어가지고 손을 땅에 딱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힘 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몇 가지 가르쳐 드렸고요. 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요 금방 운동 가르쳐 드린 거 끝나고 나서 이 발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내일 맞죠? 예. 매니큐어 매니큐어하고 이런 걸 봉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좀 받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두 사람을 해야 되겠네. 예. 다리 이렇게요. 양반 다리는 안 좋습니다. 양반 다리는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가는 게요. 서 있을 때가 100이라고 치면은 앉아 있을 때가 한 150 정도의 힘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300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더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반다리는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바닥 생활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 소염 진통제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제가 지금 다리 아파 그걸 먹고 있는데 계속 1년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예, 1년 이상 드셔도 돼요. 몸에 지장 없나요? 중독되거나 이러진 않나요? 중독성은 없고요. 이제 어떤 약이든지 간에서 대사가 되고 콩팥으로 빠지니까 이제 간 수치나 이런 건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콩팥 수치 가 올라간다 하면은 중지를 하셔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알기로 뭐 평발은 언제 하시는 예, 그럼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걸로 아니 알고. 예. 제가 발이 평발인데 물어보라고 좀 안 걸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평발일 때는 걷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이제 이 뭐야 풋아치라고 하는데요. 네. 안쪽에 여기를 좀 볼록하게 세우는 깔창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걸으셔야죠. 네, 안 그러면은 자꾸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나중에 발목 관절이 안 좋아져요. 제가 무릎이 안 좋은데 그 제가 이제 안 걸으면은 다리가 아파 자꾸 걸었더니 무릎에 물이 찼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많이 걸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30분에서 40분 정도만 걸으시면 돼요, 하루에. 근데 제가 좀 많이 걸었어요. 네.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걸으시는 것도 안 좋죠. 특히나 평반 있는 분들은 오래 걷게 되면은 그 무릎 안쪽으로 닳습니다. 예, 여기가 네. 물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럼 깔창하고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깔창한 게 오늘 예.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고 그 저 자유롭게